당신 남편,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이건 당신 남편이 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어제 난 너무 좋았어. 넌 어땠어? 난 미치겠더라. 이런 내용을 보시고도 못 믿으시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당신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여태까지 남편에게 속고 살았다는 겁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서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내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내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그런 짓을 하고 딸까지 만들어 내가 여태까지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단 말입니다. 당신 남편은 내 아내를 그렇게 좋다고 말했지. 내 아내의 휴대폰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그게 다 당신 남편이 한 말이야.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짓이었어. 이거 보세요. 친자검사 확인서예요. 내 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당신 남편과 내 아내의 불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 내 딸이 이젠 내 딸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 남편의 딸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내 딸을 키워야 합니다. 그걸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말에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나 있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 남편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불륜으로 상간남의 딸을 출산하여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웠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신화그룹의 중견 간부로 전략기획부를 이끌고 있는 부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직장에서의 명성과 영향력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면에서는 언제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가정과 일을 둘 다 잘 챙기려 노력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딸 다정은 16년 전 그가 아직 알지 못한 이유로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성덕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하고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야유회 준비로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야유회는 경기도 용인의 한 넓은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회사의 사장님은 야유회를 친목과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김성덕은 다소 지루한 회의와 프로젝트 마감 후 이 자리가 자신에게도 잠시나마 휴식을 주기를 기대하며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각자의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호는 김성덕의 부하 직원으로 최근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팀을 이끌고 있는 유망한 젊은 인재였습니다. 명호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성격으로 겉보기에 과묵하지만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특히 직원들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성덕은 그를 잘 알고 있었고 명호가 소개할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한 마음에 그는 명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명호가 예비 신부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성덕은 그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16년 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보낸 딸 다정이었습니다. 다정은 그가 떠나보낸 이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이제 16년이 지난 성숙한 여성으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김성덕의 기억 속의 어린아이와는 달리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국내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제법 규모 있는 중소기업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로서 명호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그녀는 김성덕을 마주친 순간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김성덕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운 딸을 16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보고 싶었던 마음과 동시에 딸이 떠난 뒤
자신이 겪은 고통과 그리움이 얽히며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명호와 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다정아. 김성덕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6년간의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정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성덕은 그녀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서도 자신을 떠나갔던 아버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다시 자신 앞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김성덕은 말하면서도 여전히 딸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아버님은요? 다정은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눈을 피하는 듯한 표정에서 딸이 그동안 자신과 연락을 끊었던 이유를 여전히 풀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진심을 담아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다정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떠오르며 마음을 닫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도요. 그동안 많이 그리웠어요, 아버님. 이 말은 김성덕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죄책감과 그리움이 이 순간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정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딸에게 해준 상처와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 같이 먹자. 오랜만에 만나니까. 명호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성덕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야유회는 계속되었지만 김성덕의 마음은 여전히 다정이와의 재회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딸과의 이 만남이 단순히 재회가 아니라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그리움과 후회를 마주하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성덕은 대신화그룹의 전략기획부 부장으로 이미 회사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이끌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일에서만큼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정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와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다짐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김성덕은 아내의 곁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생기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가 믿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결혼 2년 만에 아내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성덕은 그때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일보다도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눈에 딸의 얼굴을 본 순간 김성덕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그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을 품에 안은 순간 김성덕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깊은 사랑을 담아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자라났고 김성덕은 점점 딸이 자신과 닮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김성덕은 딸의 외모가 자신과 아내의 어떤 특징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점점 그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김성덕의 어머니가 딸을 보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다정이는 왜 그리 너랑도 아내랑도 닮지 않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김성덕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저 귀여운 이야기로 넘겼지만 점차 그 의문은 그의 마음을 자꾸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김성덕은 불현듯 그 의문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런 의심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딸은 김성덕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김성덕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그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딸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김성덕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고 딸을 사랑하는 모습도 너무나 진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아내가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은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찾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내연남 사이에 주고받은 성적인 메시지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넌 어땠어? 난 미치겠더라. 김성덕은 그 순간 자신의 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끔찍하고 현실 같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덕은 그제야 복수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덕은 복수의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느껴온 고통과 배신감은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는 내연남에게 복수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방법 중 그는 가장 강렬하고 치명적인 복수를 떠올렸습니다. 내연남은 회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으며 김성덕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성덕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덕은 내연남의 집을 찾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수를 실행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내연남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김성덕은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는 표정을 무겁게 하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쏟아지는 복수의 맹렬함을 다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내연남의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김성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덕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 순간을 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김성덕은 내연남과 아내 사이에 주고받은 성적인 메시지들을 핸드폰 화면에 띄워 보였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이 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넌 어땠어? 난 미치는 줄 알았어. 이런 내용을 보시고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내연남의 아내는 차가운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점차 화면 속 진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성덕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딸을 자식처럼 키우고 이 아내를 사랑했는데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신 남편은 내 아내를 그곳에서 그렇게 좋다고 말했지? 그게 다 당신 남편이 한 일이야.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짓이었어. 김성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노로 가득 차며 내연남의 아내에게 폭로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온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죠? 내 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당신 남편과 내 아내의 불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 내 딸이 이미 당신 남편의 딸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내 딸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겠어요? 김성덕은 말하며 손목에 힘을 주었고 내연남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연남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김성덕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김성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 남편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이제 내연남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날게요. 더 이상 이 남자와 살 수 없겠어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결연하게 집을 떠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내연남의 아내는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복잡한 마음은 이미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김성덕의 복수는 내연남의 아내에게 진실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내연남의 아내에게 한 말이 내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수는 내연남의 회사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연남이 회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김성덕은 이제 그를 직접적으로 응징해야 했습니다. 김성덕은 내연남이 일하는 회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가 커져가며 복수의 불길이 가슴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김성덕은 일단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연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김성덕은 내연남을 찾기 위해 직원들의 눈을 피하며 대담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내연남이 자주 앉는 자리로 향했고 마침 내연남이 커피를 마시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준비한 폭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띄운 건 내연남과 아내의 성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김성덕은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고통을 겪은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내 아내의 내연남, 이 사람 때문입니다.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 그리고 내 아내에게 자신의 딸까지 낳게 만든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세요. 어제 너무 좋았어. 넌 어땠어? 난 미치는 줄 알았어. 이런 불륜의 흔적을 여러분이 왜 모르고 있었죠? 저는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걸 폭로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딸을 버린 이유, 그리고 그 결과로 내 딸이 이 남자와의 혈연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김성덕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내연남에게 모든 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남의 반응은 완전히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건 오해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내 아내와 김성덕이 다 오해한 거다.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성덕의 분노와 확신은 이미 거기까지 밀어붙였고 내연남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김성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되었고 회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힐 수 없습니다. 결국 내연남은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의 이미지와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직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은 그를 회사 외부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내연남의 아내는 이제 김성덕의 복수에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는 김성덕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김성덕에게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며 말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김성덕은 그녀의 행동에 아무런 연민도 연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딸에게 더 이상 이 문제로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감정과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덕은 딸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그리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덕은 이혼 후 자신의 감정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내연남과 아내의 폭로를 통해 복수의 결실을 본 후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혼 후 딸의 양육권 문제는 김성덕에게 있어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자식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김성덕은 법정에서 딸의 양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김성덕이 딸을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딸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덕은 법정에서 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성덕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불안한 미래를 마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성덕은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의 판결에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 후 딸을 못 키운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절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외롭게 자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김성덕은 아내에게 딸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딸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 말아요. 그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며 딸을 서로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작별. 김성덕은 딸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8살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부모의 갈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덕은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딸을 마지막으로 품에 안고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다정아, 너는 아빠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아빠의 딸이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가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덕은 딸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속 깊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는 한참을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아내의 품으로 돌아간 후 김성덕은 다시 한번 삶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딸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딸과의 만남 후 김성덕은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내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김성덕은 이혼 후 딸과 헤어진 뒤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그를 짓누르며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움은 커져만 갔지만 그는 딸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삼키고 새로운 아내와의 가정을 꾸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는 김성덕의 상처를 이해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김성덕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성덕은 매일 딸의 빈자리가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아내와 함께한 삶에서 조금씩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딸이 아내의 품에서 마음의 소요가 없이 편안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은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딸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커다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는 모든 감정을 속으로만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계속해서 김성덕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그가 느끼는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딸을 만나지 못한 채로 지나온 시간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고 그는 매일 그리움의 무게에 눌려갔습니다. 새로운 아내와의 삶은 행복했지만 딸과의 단절은 김성덕에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한 김성덕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아내와 함께 자신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딸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고민하며 언젠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날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는 그리움을 품은 채 딸의 행복을 바라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김성덕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동안 그의 전 아내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성덕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나서 불륜과 육체적 탐닉에 빠져들며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그녀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딸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전 아내가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에 빠져들며 금전적, 정서적 의존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성덕은 우연히 전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내적 갈등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이미지와 명예도 무너졌고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돈과 인맥을 이용해 부유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결과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 결국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고립되었고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덕은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끝없이 노력했지만 전 아내의 타락을 보고 딸이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딸이 겪을 수 있었던 아픔을 상상하며 자신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딸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삶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비극적 삶을 불행한 교훈으로 삼고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김성덕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고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성덕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딸 다정의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려 했다. 그는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복잡하게 얽힌 마음 속에서 이 순간을 맞이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다정은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덕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한 결단이 서 있었다. 이제 너는 내 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정에게 다가갔다. 딸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모두 사라진 듯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아빠, 오늘 이 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김성덕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의 다정이의 작은 손과는 달리 성숙하고 굳건했지만 그가 잡은 손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 다정이가 의지했던 그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야. 김성덕은 속으로 되뇌이며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다정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나아갔다. 그의 걸음마다 세월이 지나며 사라졌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다정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작은 손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던 모습,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순간들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결혼식장은 그들의 입장을 맞이하기 위해 조용히 숨을 죽였다. 다정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의 아픔을 모두 털어내듯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그는 자신이 아무리 힘든 시간을 겪어왔더라도 그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다정아, 너의 행복이 아빠의 가장 큰 바람이야. 김성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에는 그동안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입장이 끝날 무렵 김성덕은 딸의 손을 놓았다. 딸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그리고 김성덕은 다정이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녀의 손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했다. 이 순간 그들은 결코 돌아가지 않을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